2025년 대비 승마지도사 말 보건관리 구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 방역과 위생.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담그는 소독조는 사람과 말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람의 신발이나 말의 발굽에 오물을 소독하며, 이에 사용하는 소독약은 값도 저렴하고 오물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이 좋다.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는 말에게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하다. 말을 마사 밖에서 꺼내어 실시할 경우에는 크롤크레졸, 양이온, 계면활성제, 표백분 용액, 염기성, 염산, 소다액 등이 분무소독에 적당하다. 이 약품들은 소독 직후에 마사나 마방에 말을 집어넣어도 해는 없다. 사산, 유산한테와 태반, 폐사동물은 소각 준비를 갖춘 기관에 반입하여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각 처리하고, 수송차량 반입상자는 마사에 준한 소독을 한다. 폐독, 통로 등은 자연 정화작용, 일광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표백분, 석회 등을 살포하는 것이 적당하다. 화학적 소독법과 이학적 소독법, 이렇게 나누는 게 보기에 작년에 나왔는데요. 화학적 소독법에는 약물 소독이 있고요. 이학적 소독법에는 일광, 소각, 여과, 건열, 습열 소독 등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약물 소독인 것 같죠. 나머지는 다 이학적 소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구충 프로그램. 구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구충한다. 구충제 선택 시 약효의 범위와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을 앞둔 안말에 의한 구충제 투여는 망아지의 출산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임신 시기에 따라 구충제 투여 여부와 그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시기를 잘 파악하여 구충해야 한다. 구충제 투여와 동시에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기생충의 생활환경 조절은 효과적인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구충제 처치 전에 표시란을 읽고 올바르게 숙지하여야 한다. 제재와 용량에 대한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하고, 독성의 위험에 대비해 과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말은 한꺼번에 구충하고 구충되지 않은 소수의 말에 의해 재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생충 구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 방에 뭐 다 구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생충의 시체가 독혈증이나 장암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에 나눠서 구충을 해야 된다. 모든 말은 한꺼번에 구충한다는 거랑 한꺼번에 많은 기생충 구충한다는 거, 요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건 말을 구충할 때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밑에는 그 대신에 이제 한 말에 대해서 할 때는 다 하지 말고 단계에 나눠서 구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 질병. 월맹증, 백내장, 결막염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백내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월맹증, 재발성 포도막염,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듯 생긴 이름. 한 달에 한 번씩 후에 지나가요. 면역 이상 반응으로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고, 재발의 우려가 많고, 시력을 잃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안구를 적출을 해야 됩니다. 백내장,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탁해진 것, 눈 전체가 뿌옇게 보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죠. 결막염,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 질환 중 하나. 미세먼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 인자들이 결막낭에 침입해서 생깁니다.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기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각막염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이 그림도 같이 많이 나옵니다.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 초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적 항생제 연고를 도포를 합니다.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줄 때 미세하게 각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날카로운 물질에 눈이 찔리거나 스치는 경우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말눈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사람 눈은 들어가 있는데 말눈은 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각막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혈관이 분포되며 혈관 분포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시각장애를 초래를 하고요. 각막이 손상되면 부어올라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뿌옇게 보이는데, 또한 결막이 붓거나 충혈되며 말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곱이 끼게 됩니다. 각막염은 초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눈 모양인데요. 망막이랑 각막, 요 수정체 요것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검열상 요것도 은근 자주 나오죠. 안검이 눈꺼풀인가 봐요. 열상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눈꺼풀이 외상을 입는 것 생각하시면 되고요. 망아지는 어미말이나 다른 말에 부딪히거나 차이는 경우가 많고요. 경주마는 경주 직후 눈 및 눈꺼풀이 손상되어 생긴 것 하면 되고요. 이게 시험 포인트가 이거예요. 눈꺼풀이 찢어지면 조직이 덜렁거리는데 절대 떼버리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 떼버린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 틀렸다 찍으면 됩니다. 말의 눈꺼풀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외상을 입기 쉽고요. 안검의 외상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염성 질병. 국내에 발생한 전염성 질병이 중요하겠죠. 말 전염성 빈혈, 일본뇌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광견병, 소, 선역, 탄저, 소에 대한 탄저, 말 파이로폴리스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이 중에 뭐 4개 넣고 하나 이상한 거 넣고 틀린 거, 국내 발생한 전염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말 전염성 빈혈, 고열과 심한 빈혈, 쇠약, 하복부와 다리의 종창, 약한 맥박, 불규칙한 심장박동 특징으로 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흡혈팔이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되고 혈액, 타액, 소변, 유즙, 체내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말 전염성 빈혈이 국내에서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역. 신급성에서부터 불연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 그래서 이거는 19년 20년 나왔는데 모기. 문제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 질병은 이렇게 나와요. 아프리카 마약도 모기와 같은 절족 동물에 의해 되고요. 임상 증상에 따라 폐장형, 심장형, 혼합형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폐장형은 심급성형, 심장형은 아급성형, 혼합형은 급성형 이렇게 분류한다 합니다. 웨스트나일열 말뇌염이라고도 하고요. 종속주임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고요. 이것도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소말 돼지가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 고열, 무기력감, 구강점막, 혀나 코 점막 발굽에 작은 수포가 발생. 수포들이 부어 오르고 파괴되어 궤양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양명소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고요. 이것도 파리입니다. 흡혈하는 파리와 다른 무는 곤충 등에 의해 전파되고요. 오염된 사료나 장비에 접촉하여 감염이 됩니다. 살모넬라 감염증. 성마에서 감염성 설사와 망아지 폐혈증을 일으키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량과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전파 매개체입니다. 말 전염성 빈혈, 흡혈팔이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 감염의 매개체. 혈액, 타액, 소변 등으로 전파. 덴티바이러스가 원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기. 아프리카 마약도 모기와 같은 절척동물. 이런 말씀드렸고 웨스트나일러 말대령도 모기. 얘는 조류에서 모기인데 어쨌든 인수공통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 파이로폴리스마증, 열대지방의 말 찐득이에서 전파되는 원충이 바베시아. 그래서 모기 3개 내놓고 찐득이 하나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감염된 시수말의 정액 중에 배출된 원체가 교배 또는 인공수정에 의해 씨앗말에 감염되고요. 발병한 씨앗말의 비즙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기도감염에 의해 주변의 말에게 전파됩니다. 발열을 수반한 감기와 유사한 증상, 결막염, 부종, 발진, 고환종대, 유산 등 증상이 다양하며 불연성 감염도 많다. 광견병, 거의 모든 동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므로 감염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응급처치하면 안됩니다. 말은 전형적인 마비형 광견병에 걸리고요. 5일 내에 폐사가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전에 알 수가 없다고. 대신에 백신에 의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신 꼭 맞아야 되고요.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걸리면은 거의 폐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증, 브루셀라 보투스에 의해 여러 가축이 생깁니다.
세균이 피부 열상을 통해 침입하며 심층부에서 감염을 일으켜 농이 배출되는 노관을 형성을 합니다. 기감루가 발생하고 목덜기에 종기가 생기고, 요거는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고열이 유발됩니다. 요거 바이러스성이냐 기생충성이냐 세균성이냐 요거 그래서 좀 구별을 좀 그나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 바이러스성 전염병, 말 전염성 빈혈, 아프리카 마역, 수포성 구내염,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일본 내염, 광견병, 말 바이러스성 뇌척수염. 이게 보면은 바이러스성이니까 그래도 바이러스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전염성 빈혈이나 아프리카 마역, 뭐 수포성 구내염, 일본 내염도 뭐 좀 익숙해요. 뭐 사람도 걸리니까 바이러스니까. 근데 광견병 이런 내용들은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좀 아셔야 되고요. 어려우시면 말 전염성 빈혈하고 아프리카 마약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이렇게 좀 알고 꼭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성 전염병, 말 파이로플라스마증, 바베시아 말찐느기 요거 있고요. 원충성 말 뇌척수염. 요거는 그래도 충자가 들어가니까 기생충 같잖아요. 말 파이로플라즈마만 이렇게 외우시면, 일단 이 두 가지는 기생충이나 외우시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세균성 질병, 전염성 자국 내막염이 있습니다. 타이로넬라 에퀴제너탈리스에 의한 세균성 질병. 보시면은 색깔 칠한 게 시험에 나왔던 거다 이렇게 아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12종에 대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내용 잔뜩 있지만 국내 발생 여부랑 국내 백신 여부 요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세균성 전염병, 말 비저, 선역, 말 전염성 자국면, 탄저, 렙토스피라병 이것도 국내 발생 여부랑 접종 여부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성 전염병, 뭐 수라, 말 파이로폴리스마 구역, 말 원종성 근내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우시면 말 파이로폴리스마 국내 발생 여부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씨앗말의 사양 관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